저기 하서사군이라고 있어. 저 중국의 서쪽 지역에 가면 사군이 있어. 그게 도낭, 무이, 장액, 주천이라고 하는 네 군데예요. 도낭은 아마 한 번씩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무이, 장액, 주천은 뭐 잘 못 들어보셨을 거고, 그게 이제 서쪽 변경 쪽에 있는, 중국에서 보면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 그쪽에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천이라고 하는 술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술샘. 거기 보면 이제 한나라 때 한무제 때 곽거병이라고 하는 분이 곽거병이라는 분이 흉노, 그 당시에 이제 흉노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 밖에 유목민들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유목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에서 그 곽거병이 흉노를 때려 부시고 그게 이제 딱 첫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첫 전공이야. 딱 나오니까 그때 이제 아주 좋은 술을 줬대. 황제가 어주를 하사한 거야. 그 장군에게. 그랬더니 곽거병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냐면 그거를 혼자서 낼름 마신 게 아니고 군대를 다 모아. 그 술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받았는데 이거를 너희랑 같이 나눠 마시겠다. 그러면서 샘에다가 그 밑에 샘이 있는 거야. 샘에다가 그걸 딱 넣었대. 그러면서 그 샘에 있는 물을 다 나눠서 마신 거야. 그게 주천이고 지금도 그 샘이 있어요. 샘이 있어. 그러니까 사기가 확 올라가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주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어.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어요. 거기를 저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 샘이 지금도 남아 있어. 그 샘에 한무제가 내린 술이 남아 있을까? 조금은 있지 않을까? 아니, 농도가 얕아질 수는 있는데 사라질 수 있을까? 흐려지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때? 음. 내가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그 계곡에서 목욕도 하고 오줌도 쌌거든. 그 오줌이 사라졌을까? 완전히 사라졌을까? 계속 희석되고 조금씩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100이 10 뭐 0.0000 하면서 이렇게 됐을까? 어때? 있을까? 어. 흘러가도 쬐끔은 남지 않을까? 어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욕을 한번 딘탕 먹었어.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 대부분 잊혀지고 있지. 하지만 그게 쬐끔 남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은 오래 가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느냐?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봐봅시다. 내가 잔잔한 미동도 없는 이러한 잔잔한 물이 있어. 거기에다가 내가 물방울 하나 떨어뜨렸어. 물방울 하나 떨어뜨렸더니 이게 파동이 돼서 이렇게 동심원이 쫙 꺼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가면 다시 오겠지.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약해지는 거야. 오겠지. 다시. 다시 오면 다시 가겠지. 이게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줄어질 수 있는 0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0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0은 안 되나? 굉장히 미소해질 수는 있는데 0이 될 수 있을까? 0이 될 수 있어? 없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 사건이 없던 상태로? 아니면 이것은 영원히 파동을 치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줄어든 건 아닐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까 그 주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주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
완전히 없어지나? 존재하는 것 같아? 존재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우주가 생긴 이후로 거의 모든 변화들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흔적으로 나와요. 음.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예. 자, 봐봐. 그리고 우주가 예를 들어서 생길 때 빅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뭐 그렇다 치고 뭐 몰라 그게 그렇게 생겼는지 어쩐지 뭐 모르겠어. 저는 빅뱅설을 부정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빅뱅의 제일 큰 문제는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시점의 현상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태어났어. 안 그러면 그 시조의 문제라고 비슷한 거예요. 시조.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부분을 끊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딱 끊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짜 시작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일 같은 거지. 생일이 태어난 날인 거는 맞지만 그게 그 생명의 시작이냐? 그 앞에 있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게 이제 뱃속일 거고. 뱃속 이전에도 무언가는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무에서 갑자기 나오기는 어렵잖아. 완전 무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빅뱅도 그 이전이 완전 무라면 어떻게 빅뱅이 존재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의 다른 형태라면 그 이전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행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순환되는 것과 관련된 거지, 어, 완전 시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 몰라. 그건 뭐 누구도, 지금 뭐 인류의 능력으로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빅뱅이 이제 시작이 됐어. 그래서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빅뱅의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갖고 계속 확장하고 있대. 확장하고 있대. 이렇게 커져가고 있대. 몰라 어디까지 커져갈지는 모르겠고 뭐 그렇게 하고 있대. 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주천에 한무제가 내린 술에 기운이 존재하느냐, 쬐끔 있느냐, 쬐끔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연못에 잔잔한 전혀 파동이 없는 연못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파동이 멈출 수 있느냐. 음. 그리고 만약에 그 논점을 똑같이 가지고 오면 빅뱅 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태초의 에너지, 그 시작점의 에너지, 그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게 아니냐. 아무리 변화했어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같은 진료의 에너지 아니냐? 모르겠어요? 원래 그 깨달음은 어려운 거예요. 깨달음은 어려운 거예요. 우주를 만드는 에너지, 그게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전 우주를 만들어낸 에너지. 그것의 일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형된 게 나고, 그리고 변형이 안 됐더라도 그 원질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석되는 게 있고 희석 안 되는 게 있고 그 원질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완전체라고 인지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각성시키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를 바꿔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존재 그 자체로서 언제나 완전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그 완전성이 존재한다면 30대에도 완전성인 거고 20대에도 완전성인 거고 60대에도 완전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 너는 가장 완전한 상태냐?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가치가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 만족도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비교하면서 떨어지고, 일반적인 행복은 비교 우위 속에서 행복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대우받으면 행복해. 그냥 재밌게 살면 돼. 재밌게 사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체면을 차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추접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추접은 사람이나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전부 다 이 원초적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비교 불가한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것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어. 이걸 제가 예전에 원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근원된 기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근본된 그 본 자리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근본된 것에 집중을 하고 이 밖에 씌워져 있는 변화를 내가 어떻게 보면 통과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주인공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주인공이라고 딱 멋있는 건 아니에요. 영화마다 그건 다 다른 거야. 어떤 거는 뭐 마블 영화처럼 뽀대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뭐 신적이야. 어. 안 그러면 저번에 그 조카 영화처럼, 굉장히 비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어. 아니, 그거 주인공이야. 쩌리가 주인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쩌리의 인생도 삶이고. 그러니까, 자, 봐봐. 내가, 연출자야. 그래서 영화를 만들거나, 뭐, 내가, 쉽게 말해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야. 근데 내가, 너무너무 출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전체 총괄자야. 근데 내가 한 카트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 영화인데 나 그냥 얼굴 한번 비춰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거기 단역이나 뭐 이런 걸로 출연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연기를 잘해. 그러면 나도 출연진 중에서 뭐 어느 정도 비중 있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내가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단역으로 나왔든지 뭘 하든지, 내가 전체의 대장이면 내가 어떤 역할로 나와도 내가 주인공이다. 어. 그래서 나는 단역인데 내가 선임한 비중 있는 주인공들, 안 그러면 뭐 악당 이런 애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 그러면 나보다 잘해서 시샘이 나는 게 아니고 어유 잘하네라고 뿌듯함이 나오는 거지. 음. 그래서 본질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유를 하고, 이 주변의 부속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연기나 연극이나 영화의 총괄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속들은 나를 장엄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 어. 최초의 이 기운, 이 원기가 늙었냐? 늙었냐? 늙으면 우주가 없어지겠지. 예. 이게 사라질까? 사라지지도 않아. 그것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거고, 그것을 자각하면 그것은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현상 속에서는 비교를 안 하느냐? 왜 비교를 안 해? 예. 본질은 같을지 모르지만 차은우가 더 잘생겼지. 현상적 비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총괄자면, 이 드라마에 아니면 이 연극의 총괄자면 배우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은 내 돈 벌어주는 사람이지. 나보다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해.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내나? 그런 거 없어. 그런 인식을 가지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 고통은 없어. 고통은 없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 요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 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수학은 머리고 수학은 머리예요. 머리. 이건 머리가 좋으면 되는 거고 머리 나쁜 사람은 안 돼. 예. 그리고 어학은 환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그래서 재벌집 애들이 대부분 다 어학은 다 돼. 영어나 이런 건 돼. 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을 가졌었기 때문에 돈 있는 애들은 대부분 돼. 예. 그리고 나이 많고 잘하는 사람은 머리도 좋은 거예요. 왜? 그때는 그게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 독일로 입양을 갔어. 우간다로 입양을 갔어. 우간다 말하고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치? 어렸을 때 입양 갔다고 가정하고 못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 다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어. 어렸을 때 프랑스로 갔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국으로 갔어. 태국으로 가면 또 태국말 하고 있겠지.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는 존재하는 순간,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순간 모든 언어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언어에 대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 마치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야. 핸드폰을 사면 애가 빈 상태로 있어. 그럼 거기다가 어떤 앱이든 우리가 받아서 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앱은 다 상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안 깔 뿐이지. 근데 왜 그러면 다른 나라 말을 우리가 못 하느냐? 머리가 여물기 전에 사실은 여러 언어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섬나라 같아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크게 이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쪼밀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 즉 그래서 3개국어, 4개국어가 어렸을 때 열리면 이게 하나가 압도적으로 큰 게 아니고 이게 몇 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새로운 거를 각성시키기가 유리하대. 그래서 어렸을 때 어학적인 물리가 트이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하나의 언어로서 완전히 이렇게 거의 통일이 돼 있으면 그게 우리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해도 되죠? 들어보면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언어의 가능성은 이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언어의 가능성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를 어디든지 다닐 수 있잖아. 아프리카도 갈 수도 있고. 원질적으로는 마치 언어가 모든 언어가 깔려 있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곳을 갈 수 있듯이 그것은 나한테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마치 우리는 연주되지 않은 악기처럼 그 얘기 있어요. 뭐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완전성이 깨어지고 난 자취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타를 가지고 기타는 소리가 없는 거야. 근데 기타를 가지고 막 뭘 쳤어. 굉장히 대단해. 야, 저런 연주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쳤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소리가 없는 완전성. 그 기타가 쳐지기 전에는 모든 가능성을, 모든 음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나오는 불완전한 최고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최고는 소리 없는 음악.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소리가 없을 수 있느냐? 기타는 악기인데 왜 소리가 없어? 그러면 연주되기 전에 그 완전성은 음악이 연주되는 상황에서도 그 사이를 흘러가고 있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편지지에 글을 쓰는 거야. 편지지에 글을 써. 편지지에 이렇게 빈 종이에 글을 써. 글이 의미를 가지지만 글이 의미를 가지도록 해주는 거는 여백입니다.
여백은 그리고 변화하지 않아. 글은 변화하지만 여백은 변화하지 않아. 그리고 글 밑에는 여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 속에서도 불변적 요소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원질로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 그게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면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완전성은 서로 간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현상적 비교 대상은 될 수 있어. 하지만 현상의 무게 비중을 맞추면 이게 이제 지금 내가 본질적인 게 있고 이게 현상적인 게 있는 거야. 여기에 무게 비중을 맞추면 이 현상은 개그가 되는 거고 여기에 무게 비중을 맞추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인간은 놀랍게도 인식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시계가 있네. 시계 다 보이잖아. 시계가 다 보이잖아. 근데 이게 눈 두 개죠. 눈 두 개죠. 아니, 맞잖아. 눈 하나요? 두 개잖아. 시계 나무색 봐봐. 여기 나무색, 그죠? 뭐 나무는 아닌데 플라스틱인데 나무색으로 해놨지. 요 색, 요 색이 두 눈에 요 색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력이 똑같다 그래도 내가 시력이 두 눈이 1.0이야. 그래도 색을 인식하는 게 좀씩 다르다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 마치 우리의 지문처럼 조금씩 달라. 요게 이 생물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모든 눈은 지금 여기 있는 눈이 100개야. 예를 들어서 100개는 다 다른 색으로 봅니다. 단지 그 범주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 고동색이에요. 그런데 고동색이지만 네가 보는 고동색하고 네가 보는 고동색하고 네가 보는 고동색이 달라. 얘가 보는 고동색하고 얘가 보는 고동색이 조금 차이가 있다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쬐끔 차이. 쬐끔 차이. 그리고 요 두 개의 다름을 이거를 보정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편차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맞죠? 재밌다. 자, 얘가 보는 거를 얘가 봐? 얘가 보는 거는 얘가 못 보지. 서로 다르니까. 그치? 내가 보는 거를 네가 봐? 못 보지. 이거는 우리는 공통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내 인식밖에 없어. 모두 다른 인식을 하는 거야. 다른 인식을 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동일해야 비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차원우를 봐도 실제로는 다 다른 차원. 100명이 보고 있으면 100명의 차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 그러면 그 본질은 이건 도대체 본질적으로는 뭔 색깔일까? 이걸 몰라. 왜? 공통이 있어야 답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다르게 인식을 해. 그러면 답은 없어. 전부 다 다르게 인식한다면 비교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면 비교 우위나 비교 하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팔 지은 들고 살면서 그 자체를 인식하기만 하면 그냥 행복한 거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가 늙었다거나 젊었다거나라는 생각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깨달음이야,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에서 봐요. 이거를 논리적으로다가 선명하게 구조를 다 이해하면
그러면 번뇌가 없고 사람이 평화로워진대. 그걸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교상즉 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에게는 번뇌가 들어갈 게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도시계획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미 나는 금을 거놨거든. 그래서 어디가 개발될지 어디가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맹지인데 너 땅 사.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땅 사.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맹지인데 그 돈이 되겠어? 그러면 저 사람은 불안하지. 나는 불안하지 않아. 왜? 난 아는 놈이잖아. 번뇌가 없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야.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부 정부자잖아. 불안할 게 없어. 불안할 게 없어. 그렇게 가는 게 화엄종에서 말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 힘들어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고 선에서는 얘기하냐면 이 원기, 네가 너에게 있는 이 완전성을 계속해서 자각할 수만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너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게 임재가 말하는 처작주 입처계진이에요. 언제나 네가 주인공이면 이 세상은 즐겁지 않은 것이 없다. 네가 만드는 영화라면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 아닌 놈은 없다. 그게 이제 선에서 낸 답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거, 그것은 우주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까 어학처럼 완전성일 수도 있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주되지 않은 기타와 같은 상태. 그리고 그것에서 연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그 연주되지 않는 상태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백이 사라지고 글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백은 여백대로 존재하고 글씨 밑에도 여백은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없고, 글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 돈을 벌어서 만족해도 돈을 뭐 많이 벌었어. 그래서 만족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만약에 힘이나 돈이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선불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선불교. 그리고 어떤 원리 체계로,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하나도 동일한 걸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서도 얘하고 동일성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